이번 시간에는 우리말, 우리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부분은 교과서에서 반쪽만 나와 있지만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수업 시간에 조금 깊게 다룰 것이고요. 그리고 1학년 9반, 10반 학생들도 이 영상을 보게 함으로써 시험 범위에 또는 시험 문제에 조금 심화적으로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9반, 10반도 창체 시간 이용해서 이 수업 듣도록 합니다. 나머지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원래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부분만 내지만 이 부분은 교과서에 없더라도 선생님 프린트에 있는 내용 시험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유의 있게 수업을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진도 나가겠습니다. 182, 183인데 이 페이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우리말, 우리 역사. 키워드는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 학회, 식민사관, 민족주의사학, 사회경제사학, 실증사학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말이에요. 일제강점기에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어. 이 사람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1921년 이윤재, 최현배 등 일제의 문화 정책에 맞서서 조선어 연구회를 만들어서 한글을 연구합니다. 이 최현배라는 분은 이름은 알고 있어야 돼. 이 사람이 우리말, 국어 관련된 학자라는 것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말모이에서 그 최현배 선생님이라는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최현배라는 인물이 그 일제강점기에 우리말을 연구했던 사람이었다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선어 연구회는 가갸나를 제정하고 잡지 한글을 간행합니다. 한글로 된 잡지가 아니라 잡지 이름이 한글이야. 그리고 가갸날, 지금 우리는 아야어여 오요오이 하지만 옛날에는 가갸거겨 이렇게 외웠나봐. 그래서 가갸날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양력으로 10월 9일이 한글날이지요. 한글날이면서 학교에 가지 않지. 빨간 날이잖아. 금요일이잖아. 가갸날을 제정하고 잡지 한글을 간행합니다. 1931년에는 조선어 연구회가 조선어 학회로 이름을 바꾸었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하려고 했으나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인해서 체포 투옥되면서 좌절되고 맙니다. 여기서 핵심 내용은 우리말과 관련해서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색깔을 바꿔볼게요. 우리말과 관련된 내용은 아까 방금 전에 배운 게 전부인데요. 보면은 잠시만요. 우리말과 관련된 거는 보면은 조선어 연구회가 있었고 조선어 학회가 있었어요. 조선어 연구회는 1920년대에 활동했고 조선어 학회는 1930년대에 활동했어. 일단 활동한 시기가 다릅니다. 이거 다른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조선어 연구회가 한 게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가갸나를 제정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선어 연구회가 한 거는 잡지 한글이었어. 조선어 학회는 구조화를 이렇게 해야 돼. 만들지 못했던 거. 만든 거는 뭐냐면 맞춤법, 통일안, 그리고 표준어를 제정했지. 하지만 만들지 못한 거 우리말 큰사전. 우리말 큰사전은 어땠어?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지 못했어. 언제 다 만드냐면 해방 이후에 다 만들거든. 이거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다시 조선어 연구회가 있었고 조선어 학회가 있었고 조선어 연구회는 가갸날 한글, 조선어 학회는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는 만들었고 만들지 못한 거. 우리말 큰사전을 만들려고 했지만 체포 투옥되면서 좌절되고 해방 이후에 만든다는 것. 이 우리말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는 이 역사, 우리 역사 관련된 건데 우리 역사를 일본이 왜곡합니다. 의도해서.
그 왜곡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식민사관이라고 해요. 일제 식민사관에 맞선 역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데요. 식민사관이란 이거예요. 한국사를 왜곡하려고 한 일본의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조금 치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조선을 지배하는데 힘으로도 지배하지만 정신적으로도 지배하려 합니다. 이 조선 사람들한테 야, 너네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랬어. 그래서 너네는 지금 우리한테 지배받고 있는 거야를 조금 심한 말로 개소리를 논리적으로 해요. 일본 사람들이. 그리고 이 식민사관을 깨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식민사관의 핵심 내용은 이 세 가지입니다. 타율성론, 정체성론, 당파성론. 타율성론은 우리나라 역사가 자율적으로 스스로 발전하지 않았대. 한 번도. 중국 등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했대. 뭔 소리냐면 강한 나라에 붙어서 우리는 성장했대. 이게 타율성론이야. 우리 역사가 보니까 야,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가 너네 역사를 살펴보았더니 너네는 중국이 강할 때는 중국에 빌붙어서 살았고 다 중국의 속국이었지 않냐? 근데 지금은 중국보다 일본이 대세야. 우리 일본. 그러니까 너네는 항상 강대국에 빌붙었던 나라니까 너네는 우리 일본한테 지배받아야 돼 라는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한 거야. 그냥 딱 그 부분만 캐치해서 이 우리 역사를 왜곡한 거지. 정체성론은 뭐냐면 아이가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뒤집기를 하고 그리고 기고 그 다음에 엉금엉금 걷고 그 다음에 뛰잖아.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우리 역사를 살펴보았대. 전 세계 역사를 살펴보았대.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전 세계의 역사 발전 과정이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한대. 이거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세계 역사를 싹 살펴보았어. 근데 이 당시에 마르크스는 세계 역사가 아니라 유럽 역사만 살펴보았어. 유럽 역사를 살펴보았더니 고대, 중세, 근대로 발전한대. 근데 일본은 뭐라고 하냐면 일본은 자기 나라 역사를 봤더니 자기 나라도 고대, 중세, 근대로 발전한대. 근데 미개야, 너네 조선은 고대에 머물러 있어. 너네는 중세도 가지 못했어. 너네는 그러니까 우리 선진 문화인 우리 근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일본이 너네를 특별히 지배해 주는 거야. 너네를 특별히 근대화 시켜주는 거야 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그게 정체성론이에요. 한국 역사가 고대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중세 사회로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논리예요. 너네는 고대에 머물러 있어. 고대는 우리는 진짜 옛날이었는데 너네는 지금 아직도 고대야. 너네 이렇게 미개한 나라야. 너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로운 우리가 너네를 지배해 주는 거야 라는 논리. 이게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입니다. 세 번째로 당파성론이라고 해서 우리 역사를 또 왜곡하는데요. 조선의 역사는 당파의 싸움으로 이루어졌다는 논리로 우리의 낮은 수준 문화와 민족성 때문이라는 논리야. 뭔 소리냐면 조선시대 역사를 살펴보면 붕당 정치가 엄청 많지. 그 붕당 정치 때문에 어때? 막 제대로 전개되지 않아. 그거를 이제 왜곡하는 거야. 근데 붕당 정치가 정말 우리 역사를 저해하는 건 아니었거든. 잘 이루어지고 제대로 이루어진 정치 활동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빼버리고 일본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너네는 계속 싸워가지고 제대로 추진이 안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논리가 뭐야? 이 타율성론, 정체성론, 당파성론의 논리는 너네 역사가 이랬으니 우리 일본이 특별히 지배해주고 있는 거야 라는 논리야. 되게 짜증났지.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도 분노했겠지. 근데 제대로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게 정말 우리나라 사람이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연구하거든. 훨씬 더 치밀하게 역사를 살펴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대충 공부하면 반박하지 못하게 학문을 만들어 놓은 거야. 대표적인 글이 미시나 쇼헤이의 조선사 개설이라는 글인데, 아시아 대륙 중심에 가까이 부착된 이 반도는 우리가 중국이라는 이런 나라 옆에 조그맣게 부착됐다는 거야.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반드시 대륙의 영향을 받았대. 그리고 주변 위치 때문에 항상 그 본류가 벗어나 있대. 너네 역사가 그렇대.
여기서 한국사의 두드러진 특징인 부수성, 주가 되는 것에 붙어 따르는 성질이 있대.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주가 누구라는 거야? 일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 조선은 당연히 일본에 기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식민사관입니다.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역사 학자들이 반발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로 민족주의 사학이에요. 우리 민족의 정신을 강조하는데 대표적으로 신채호와 박은식 선생님이 있습니다. 일단 신채호부터 살펴볼게요. 신채호는 호가 단재입니다. 단재. 우리 신채호 선생님 많이 봤지. 첫 번째로는 독사신론 할 때 봤었고, 두 번째는 이 단체의 지침을 썼지. 지침. 그 단체의 지침은 뭐였냐면 민족의 직접 폭력적인 혁명이라는 글이었지. 그 글은 뭐였지? 그 단체는 뭐였지? 기억나면 안 돼. 기억 안 나면 안 돼. 기억나야 돼. 의열단의 조선 혁명 선언이었지. 그리고 세 번째 요거. 이 역사학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선 상고사와 조선사 연구초라는 책을 썼는데요. 책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글을 보고 신채호의 그림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뭐라고 하냐면 이 문장부터 볼게요. 역사는 아와 비아와의 투쟁이라고 기록해요. 아와 비아와의 투쟁. 아는 뭐냐면 이게 나야 나 아자입니다. 아와 비야. 이건 아닐 비자야. 내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역사란 신채호 선생님이 생각한 거야. 역사란 나와 우리 민족과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의 투쟁이라는 거야. 계속 우리는 투쟁하는 역사래. 신채호 선생님의 글을 보겠습니다. 역사란 인류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되는 전신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다.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의 글이 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 역사라 하면 조선 민족이 글이 되어 온 상태의 기록인 것이다. 무엇을 아라 하고 무엇을 비하라 하는가. 그러니까 역사란 우리 민족과 다른 민족의 투쟁이라고 기록한 거야. 누가? 신채호가. 그러니까 역사를 어떻게 본 거야? 우리 민족 중심으로 본 거지. 그래서 우리 역사가 그런 식민사관에 빠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식민사관에 빠져서는 안 된다. 원래 역사란 우리 민족과 다른 민족의 투쟁의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투쟁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지. 그냥 신채호 선생님이 한 말, 그냥 이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이 말만 보면 무조건 이 글은 신채호 선생님의 글이구나 정도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민족주의 사학자 중에 박은식 선생님이 있어요. 이분은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이 탄핵되잖아. SM이 탄핵되고 나서 2대 대통령 지내신 분이야. 임시정부에서 2대 대통령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책으로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 지혈사라는 책을 썼고요. 이 통자는 아플 통자입니다. 한국의 아픈 역사를 썼고요.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독립운동의 피를 흘린 역사를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박은식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민족의 혼을 강조해요. 정신이 팔려도, 정신이 죽어도, 신체가 죽어도 정신만 온전하면 다시 되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선생님의 글을 보겠습니다. 박은식 선생님의 글을. 옛사람이 말하기를, 이거 진짜 중요한 글이에요. 의미 있는 글.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는 멸망할 수 있으나 그 역사는 결코 없어질 수 없다고 했으니 이는 나라가 형체라면 역사는 정신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형체는 없어져 버렸지만 정신은 살아남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일본한테 뺏겼지만 정신을 잘 차리고 있으면 우리가 다시 나라를 되찾았을 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것이 내가 역사를 쓰는 까닭이다. 정신이 살아서 없어지지 않으면 형체도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박은식 선생님의 한국통사의 서문입니다. 이해했죠? 되게 중요한 말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이게 민족주의 사학자의 대표적으로 박은식 선생님. 아까 방금 민족주의 사학자에 누가 있었죠? 민족주의 사학에는 신채호 선생님이랑 박은식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박은식 선생님은 여기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혈사 썼고, 신채호 선생님은 조선사 연구초, 조선사 연구서를 썼다. 이후 이 민족주의 사학은 1930년대 정인보, 문일평 중심으로 전개된 조선학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조선학운동. 두 번째로 사회경제사학입니다. 한국사를 세계사적 보편성 위에 체계하려고 합니다. 세계사적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거예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세계 역사는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중세 봉건제 사회에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한다고 이야기했어. 근데 일본이 뭐라고 했지? 고대 노예제, 너네는 고대 노예제에 머물러 있다라고 주장해. 그게 뭐였어? 이게 일본의 정체성론이었지. 근데 백남훈이라고 하시는 분이 조선사회경제사라는 책을 통해서 유물사관을 정리합니다. 적어놓으세요. 유물사관. 뭐냐? 요거예요. 조선사회경제사 백남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다, 우리 조선도 고대 중세 근대로 발전했다. 우리도 스스로 발전하려고 했다. 근데 우리가 발전하려고 할 때 일본 너네가 와서 망친 거다. 니네가 망친 거지 우리가 미개하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조선 민족의 발전사는 그 과정이 아무리 아시아적이라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의 내면적인 발전 법칙 그 자체는 오로지 세계사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도 이 틀에 끼워 맞춘 거야. 우리도 머물러 있다라는 거지. 사실 이 논리 자체가 잘못된 논리거든. 세계 역사가 이렇게 규칙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가 발전하는 게 어떻게 똑같아? 다 다르거든. 왜냐? 거기에 살고 있는 지역도 다르고 그 지역에 따라서 사람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 법칙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법칙을 만들었잖아? 그 자체가 웃긴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법칙 자체가 없는 거야. 근데 이 법칙에 끼워 맞추려고 했었던 거지. 일본은 그 법칙에 자기 나라 역사를 끼워 맞춰 놨었고, 우리 조선은 그 연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끼워 맞추지 못했고, 그래서 일본이 야 너네는 진짜 이렇게 미개해, 너네는 고대에 머물러 있어 라고 비판을 했고, 그게 정체성론이고, 근데 우리가 백남훈이라는 분이 연구를 해서 우리 역사도 세계사의 보편적인 이 법칙에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여기 내용이 조금 어렵지만 찾아봐서 정리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다 끝난 이후에 한 번 더 정리를 해 드릴게요. 마지막, 우리 역사를 실증사학이라고 해서 팩트만을 살펴보려고 한 거야. 팩트. 야, 민족 입장에서 역사 보는 거 잘못된 거다. 야, 사회경제사학? 야, 너네가 무슨 발전 법칙으로 역사 보는 거 잘못된 거다. 역사는 팩트만 봐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거는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냐면 독일의 역사학자 랑케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지금도 랑케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우리 역사를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많이들 역사를 실증적으로 보려고 해요. 팩트만 보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빨간 점을 지우고 싶은데 안 지워지네. 아, 됐다. 봅시다. 실증사학하면 대표적으로 진단학회라는 학회가 있고요. 한국사를 실증적으로 팩트만 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논리가 아니라. 이병도 손진태라는 사람이고요. 객관적인 고증을, 그러니까 팩트 체크라는 말이에요. 고증이. 객관적인 고증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려고 합니다. 이게 실증사학이고요. 이상백 조선문화사 연구 논고를 보면 여기 실증주의적인 사건의 개개의 정밀한 탐구라는 것도 시간, 장소, 인물에 대한 개별적인 탐색으로서 역사의 사실이 명백하게 되는 것은 그대로 전체 관련해서 보는데 조금 더 지장될 바가 아니다.
이 글의 핵심은 뭐 어려운 글들이지만 핵심은 역사를 뭐로만 보자, 팩트로만 보자는 거야. 이게 실증사학입니다. 이 수업은 이렇게 진행되지만 선생님이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역사. 일본이 우리 역사를 왜곡합니다. 그 왜곡하는 걸 뭐라고 하지? 식민사학이라고 해요. 식민사학의 대표적인 내용은 세 가지였어요. 타율성론. 야, 너네는 혼자서 하지 못해. 너네는 강대국이 항상 빌붙었어. 우리가 지금 강대국이니까 우리의 지배를 받아야 돼. 타율성론이었고, 두 번째 정체성론. 야, 너네는 전 세계는 고대, 중세, 근대로 나아가는데 너네는 고대에 머물러 있어. 너네는 정체되어 있어. 너네는 미개한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한 우리 일본이 너네를 지배해야 돼. 정체성론. 그리고 우리 조선 역사를 완전히 왜곡한 당파성론. 야, 조선 역사 봤을 때 너네 둘만 모여도 계속 싸웠어. 너네 민족은 계속 싸우는 민족이야. 뭐를 위해서 계속 싸우고만 있잖아. 너네 역사는 그래 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이거에 맞서서 우리 역사, 이거 지우는 게 낫겠다. 식민사학이 이런 내용이었고, 우리 역사의 대응 첫 번째 민족주의 사학. 우리 역사를 민족주의로 본 거지.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있었어? 신채호, 박은식. 신채호 선생님은 어떤 책을 썼지? 조선 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그리고 역사란 뭐라고 했지? 아랑 비하의 투쟁이었다. 박은식 선생님은 한국 통사와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기억나지? 역사를 뭐라고 했냐? 뭐를 강조했다? 우리 민족의 혼을 강조했다. 정신, 몸,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박은식 선생님. 그리고 이 민족주의 사학은 나중에 뭐가 된다? 조선학 운동에 영향을 준다. 두 번째, 사회경제사학.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가 있었냐면 백남운. 조선 사회경제사. 이거는 뭐를 비판한 거야? 정체성론 비판. 마지막, 실증사학. 실증사학 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떠올라야 돼? 팩트가 떠올라야 돼. 이들은 뭐를 중요시 여겼어? 실증사학은 무슨 학회? 진단학회.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병도, 손진태.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우리 역사가 되게 어려우니까 꼭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글은 아까 정리했던 거 기억나지요?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 학회, 이 두 개 알아야 되니까 그 각각의 한 일과 한 시기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야 되고, 우리 역사, 식민사학에 반대해서 민족주의 사학, 사회경제사학, 실증사학, 이거 꼭 정리를 해두어야 합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학교에서 찍으니까 얼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